네, 이번 시간에는 스칼레니스 사각근 근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깨 통증에서 사각근이라 함은 메인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근육학을 솔직히 의사 선생님들은 근육학을 아주 깊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도 공부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과기, 외과기 좀 더 복잡하고 심오한 부분을 공부하느라고 근육학은 심각하게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팔이 L이고 R이고 아픈데 정말 사각근의 앞통점을 제대로 캐치 못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니 의사 선생님 모르시는데 어떻게 선생님 아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경우도 아주 가끔이지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좀 뭐랄까 어메이징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각근의 실제 한번 보실까요? 네, 사각근은 사실은 근육의 볼륨, 더 놀라운 것은 근육의 볼륨이 그렇게 막 크거나 막 이렇게 풍성하거나 근섬유가 많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시죠. 약간 경추 횡돌기 옆 사이드죠. 옆쪽에 붙어가지고 립 1번, 립 2번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은 경추에서 기시를 해서 그 다음에 립에 정지를 한다는 겁니다. 갈비뼈 1번 갈비뼈, 2번 립, 1번 늑골, 2번 늑골에 정지를 하는데, 자, 여기 삼각근처럼 전중 후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각근 전중 후부. 그래서 전부와 중부는 자, 정지를 이쪽에 하죠. 늑골 1번에 정지하고요. 그 다음에 후섬유는 늑골 2번에 정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엔티리어, 미드, 포스트리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칼렛 머슬, 사각근. 자, 그런데 이렇게 사각근, 그런데 이제 경추는 보면 우리가 이제 되게 뭐랄까 경추 디스크, 경추 신경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경추에서 이제 시작된 신경이 이렇게 사각근 1번, 2번 전부와 중부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깨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뭐 상완신경총이 지나가고, 상완신경총은 이제 팔 쪽으로 이제 팔 쪽을 관장하는 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맥도 지나가요. 동맥, 서클레비안 동맥, 쇄골하 동맥이라고 하죠. 쇄골뼈 아래로 지나간다 해서 서클레비안 아터리 해가지고 쇄골하 동맥이라고 합니다. 정맥도 지나가는데 이제 정맥은 사각근에 포획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맥하고 그 다음에 신경총이 사각근이 수축되거나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 잡혀가지고 포획이 되고 이제 순환의 어떤 제한적인 뭔가 어떤 흐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증 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을 옮겨서요. 사각근 보시죠. 스칼렛 머슬이고요. The Untrap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무시무시한 제목 아닙니까? 약간 좀 멀리하고 싶은 제목이지요. 자, 네. 자, 사각근 TP입니다. 사각근 앞통점을 보실까요? 전섬유의 앞통점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중섬유의 앞통점이 하나가 있고 후섬유의 앞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각근은 약간 또 드라마틱한 게 리버스 그 증상을 나타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각근 전부의 앞통점이 발생했을 때는 어깨 앞쪽이 아플 것 같습니까? 뒤쪽이 아플 것 같습니까? 어깨 앞쪽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깨 앞쪽이 아플 것 같은데 전사각근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깨 뒤쪽으로 해서 팔을 타고 가면서 어깨가 아픕니다. 어깨 뒤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양상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인쇄상 사각근이 되게 중요해서 그런지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자, 볼게요. 여기 또 따로 좀 크게 할애를 해두었더라고요. 맨 뒤에. 사각근 전섬유 앞통점이 발생했을 때 통증의 양상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후부로 나타납니다. 후부, 뒷면 이렇게 팔을 타고 끝까지. 굉장히 광범위하죠? 통증이 나타나는 양상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막 이런데 통증이 나타나서 단순히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런 곳에만 치료를 하면 증세가 호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각근 앞통점을 반드시 찾아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통증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어깨 후부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경우가 지금 어떤 거? 이 경우가 보면은 사각근 후섬유입니다. 오히려 리버스죠. 사각근 후섬유에 그 앞통점이 발생했을 경우는 어깨 앞쪽으로 통증이 뜹니다. 어깨 앞쪽으로 통증이 뜨고, 이렇게 손가락을 어깨 쪽으로 쫙 펼친 것처럼, 부채를 어깨 쪽으로 쫙 펼친 것처럼 그 흉부까지 같이 통증이 이제 나타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 여기 이렇게 통증이 뜨고요. 그 다음에 어깨 앞쪽으로 팔을 타고 내려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 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사각근 중섬유의 통증 포인트인데요. 이럴 때 어머니들은 그냥 그래요. 아, 팔이 애려 죽겠다고, 왜 이렇게 애린지 모르겠다고, 팔이 너무너무 애리다고, 어디가 잘못된 거냐고, 근데 치료를 해도 왜 안 낫는 거냐고 막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각근 중섬유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팔이 애리면서 통증이 이렇게 심부로, 약간 이제 표재성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심부와 표재의 그 중간 부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으로 해서 이제 통증이 이렇게 막 아리고 아픈 양상을 나타냅니다. 이게 중간 부분에 앞통점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치료를 만날 해도 그 아픈 부분에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이게 통증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 자꾸 통증이 계속 이제 남아있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사각근 전중 후부를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경과 혈관이 지나고 있으면 유의하셔서 촉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근섬유가 보시다시피 막 이렇게 볼륨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촉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잠재된 앞통점을 건드리지 않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운동 범위, 가동 범위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점진적으로 먼 곳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원인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차츰차츰 검사를 해서 그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병원에서 이제 루틴 치료 같은 거를 하면은 이제 전기 치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하실 때 대개는 볼륨이 큰 부분은 트리거 포인트 부분에 직접적으로 이제 자극을 해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극하근 같은 부분은 트리거 포인트 앞통점에 전기 치료기를 바로 이제 석션이 있는 전기 치료기를 갖다 대서 그 부분에 전기를 올릴 때 강도를 높이면 너무 아파서 자지러집니다. 정말 참기 어려울 만큼 아픈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바깥쪽부터 이렇게 몇 차례의 치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레이어별로 이제 접근을 하는 식으로 강도 조절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 이제 사각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촉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앞통점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어깨 이게 경부 근육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치료가 애매한 경우는 약간 이제 그냥 타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기는 주변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적용을 해서 이제 치료를 접근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기 치료를 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앞통점을 환자분께 확인을 해서 그게 이제 통증이 재현이 되는지 그것을 꼭 체크를 해주셔서 환자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의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치료사분들이 약간의 이제 매뉴얼을 결합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 좀 괜찮은 케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